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도 모를 거고 투자를 할 만한 종목도 당연히 알지 못할 거고요.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해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 방법을 열심히 공부할 거고 투자 방법을 공부한 다음에는 투자할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공부를 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공부도 없이 주변에서 건네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덜컥 투자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대다수일 것 같고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부터 제대로 열심히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하는 방법도 배우고 투자를 잘할 종목도 찾을 수 있고 투자를 열심히 할 의지도 갖춰지면 과연 수익이 날까요?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아니면 몇 번 동안 수익을 내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식 투자로 장기간 수익을 내려면 가장 핵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대전제라고 표현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많거든요. 장기간 수익을 내려면 장기간 동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장기 투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게 일종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쌀 타이밍에 사서 비쌀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먼저 마켓 타이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중요한 전체 시장의 마켓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체의 마켓 타이밍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3월에 팬데믹 때 S&P 500이나 코스피가 30-40%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금도 떨어지고 현금 빼고 다 떨어진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자산시장의 마켓 타이밍상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시기인 거죠. 그리고 지난 8월에 5개월 연속 V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화랑이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금도 많이 비쌌었고요. 자산시장에 반등이 일어나서 주식과 금이 모두 고점을 찍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탐욕인 시기가 많았겠죠. 그때만 해도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혼자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던 시기고요. 그래서 뒤늦게 패닉 바잉한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투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됐던 게 지난 7월과 8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자산을 사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죠. 그게 이제 시장의 마켓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다. 그리고 실전 투자를 할 때 방법론의 마켓 타이밍이 있어요. 어떨 때는 가치 투자가 수익이 많이 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배당주 투자가 수익이 많이 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가 괜찮은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수익 매매는 일종의 모멘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산 배분 투자는 어떤 시기든 간에 크게 차이 없이 중간 이상의 성적을 내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가 사용하는 투자 방법에 따라 마켓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의 마켓 타이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를 한다 해도 투자하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천차만별일 수 있을 텐데요. 내가 고른 종목이 얼마나 또 잘 오르냐 그리고 얼마나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느냐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적인 종목의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한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장의 마켓 타이밍, 투자 방법의 마켓 타이밍, 그리고 종목의 마켓 타이밍에 따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얼마나 잘 수행되나가 결정이 될 거고 그걸 잘 할수록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도 맞지 않고 투자 방법도 맞지 않고 종목까지 잘못 고르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없고요. 시장이 비쌀 때 투자금을 진입해도 투자 방법이 나쁘지 않았고 종목을 잘 고른다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거고 투자 방법의 타이밍도 좋지 않았지만 종목 하나만 잘 골라서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돈을 번 거를 복기를 해보면 이 셋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맞춰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게 성공한 거란 거를 알 수 있어요. 세 가지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이 세 가지 타이밍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체 시장의 마켓 타이밍인데 이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의 월봉 그래프예요. 2008년 금융위기도 기록이 돼 있고 2017년 중반서부터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때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있었고 코로나 위기 때 엄청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반등해서 예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 시장이 겁에 질려 있는 공포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싼 구간일 거고 시장이 많이 올라서 다들 투자의 행복감을 느낄 때가 탐욕의 구간일 텐데 이렇게 과거를 보면 이때쯤에 공포였구나 그리고 이때쯤에는 많이 올라서 탐욕이었겠다 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언핏 보면 옛날로 봤을 때 탐욕 구간인 것 같긴 하죠. 그렇게 어림잡아서만 알 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여기서 오를지 오르지 않고 비슷하게 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는 게 합리적인 말 같지만 실전 투자할 때 맞추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만 안 가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대략적인 흐름을 맞추는 거죠. 지금 같은 구간은 공포 구간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주식이 너무 싸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앞으로 주식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구간은 전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탐욕의 구간에 가까울 텐데 실제로 탐욕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만 않을 뿐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지난 팬데믹 3월 달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정말 시장에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거든요. 주가도 고점 대비 충분히 떨어졌고 시장의 분위기도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구나 라고 추측은 할 수 있고 대략 비슷하게 맞을 수 있겠죠. 탐욕은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구간은 공포일지 탐욕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전체 시장의 마켓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고 대략적인 흐름만 알 수 있고 그 흐름을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전 투자 방법의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을 미리 발굴하거나 아니면 초반에 발굴해서 성장주가 큰 시세를 낼 때 같이 성장을 즐기는 투자인 성장주 투자가 있을 수 있고 가치 투자는 가치 대비 저렴한 주식들을 모아서 적정한 가치에 다시 재평가될 때 이익 실현하는 투자를 얘기할 거고요. 단타 매매는 투자자가 시장이나 종목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 하에 일종의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거긴 한데 어쨌든 프로 도박사라는 직업이 있듯이 단타 매매로도 수익이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잘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그런 사람은 1% 이내라는 거죠. 전체 투자자의. 대부분의 단타 매매 투자자들은 매매를 지속할수록 돈을 잃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치면 성장주 투자가 잘 되는 시기가 있고 가치 투자가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단타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침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잘 통할 때 진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 정말 맞지 않는 구간에서 아무리 열심히 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가장 유명한 투자 방법은 과연 뭘까요? 지금 이거는 다우지수의 월봉 그래프거든요. 다우지수는 나스닥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경기 회복 초반 사이클에서부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부터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퍼포먼스가 높게 나온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높은 건 아니고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인데 제로금리가 끝날 때쯤부터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은 성적을 낼 때가 있고 성장주는 금리가 고점이거나 장단기 역전이 된 시점 근처서부터 제로금리까지 그때는 성장주 투자가 수익이 높은 경우가 과거 데이터로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장주 투자와 가치주 투자가 서로 비슷하게 좋다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 투자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확률이 높겠죠. 최근 5년 이내에는. 그리고 또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성장주 투자의 타이밍이 다시 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가 투자할 때 이 타이밍이 맞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겠죠. 투자를 노련하게 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타이밍을 좀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에 따른 마켓 타이밍이 엄연히 존재는 한다는 거고, 그리고 종목을 잘 고르면 투자 수익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삼성전자의 월봉 그래프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저점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했죠. 흔히들 하는 말에 삼성전자 하나만 잘 사서 모으면 큰 돈이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도 삼성전자를 첫 매수 종목으로 고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 10년간 그리고 삼성전자 역사상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우상향을 했지만 세상의 모든 주식이 언제나 끝까지 우상향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하물며 예전에 수년간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엑슨모빌도 지금 투자 모멘텀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과거 데이터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라 믿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과연 삼성전자가 영원한 건지, 정말 내가 역대 최고점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전체 시장의 타이밍이 있고 투자 방법의 타이밍, 종목의 타이밍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전체 시장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여기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배분 투자는 투자 방법의 마켓 타이밍과 종목의 마켓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나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 단타 매매, 이런 어떤 특정 조건의 투자 방법이 많이 통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자산 배분 투자 자체도 좀 더 수익이 나온 시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다른 투자 방법들은 성공과 실패가 좀 극명한 반면에 자산 배분 투자는 그냥 무난하게 수익이 좀 적을 때도 무난하게 수익이 나고, 수익이 많이 날 때도 남들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편차가 다른 투자 방법보다는 좀 적은 게 자산 배분 투자인 거죠. 근데 자산 배분 투자라고 마켓 타이밍이 없이 아무 때나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장기 투자하면 자산 배분 투자도 거의 완벽하게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자산 배분 투자도 마켓 타이밍의 첫 번째 조건, 전체 시장의 마켓 타이밍이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 자산 배분 투자한 것과 지난 8월에 투자한 거, 그리고 작년에 투자한 거는 엄연히 현재 수익률이 다르게 나오고요. 지난 3월에는 전체 시장의 마켓 타이밍상 공포 구간이고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 방법에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자산 배분 투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 8월 같은 타이밍에는 그때는 모든 자산군이 다 일종의 과열 상태였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인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도 마켓 타이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자산들이 과열 양상인가 아니면은 그냥 보통인가, 보통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과열인 양상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이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 누가 봐도 차트상으로 너무 기울기가 가파른 구간, 자산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른 구간에는 자산 배분 투자조차도 투자 타이밍을 숙고하면서 시장이 진정될 때쯤에 투자를 진입하는 게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거의 요점을 다시 살펴보면 세 가지 마켓 타이밍 중에 전체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3월달에 주식을 시작했냐, 8월달에 주식을 시작했냐, 이게 가장 투자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투자 방법, 어떤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투자 종목, 어떤 종목을 골랐는지 순으로 중요도가 정해져요. 자산 배분 투자는 투자 방법과 투자 종목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긴 하지만 전체 시장 흐름까지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자산 배분 투자도 지난 3월에 투자한 것과 8월에 투자한 거는 엄연히 다른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투자라는 행위가 현금과 자산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 그 자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한다 하면 현금을 가지고 어떤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자산이라는 두 가지의 분류해서 비교해보면 현금이 없어지고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시장이 과열 양상일 때는 모든 자산이 다 올라있거든요. 그럼 현금의 가치가 최악으로 떨어져 있고 모든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있겠죠. 그럴 때 어떤 투자 방법이든 간에 투자를 하면 현금을 자산으로 교환하는 거니까 어쨌든 비싸게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마켓 타이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아무 때나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게,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마켓 타이밍 그 자체라서 내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마켓 타이밍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식이 비쌀 때 그냥 사면 비싸게 산 마켓 타이밍이 투자 수익을 내기 어렵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쌀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염두하면서 언제가 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최소한 시장이 과열일 때는 진입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시장이 과열인지는 투자자들만의 노하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련한 투자자들은 좀 더 시장의 과열과 공포 구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투자 방법도 전체의 시장 흐름을 고려해야 돼요. 전체의 시장 흐름이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없어요. 그래서 흐름에 최소한 거꾸로 가지 않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맞출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식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중간 이상 맞추자라는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투자자들은 첫 진입 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까지 이르르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에 와닿으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투자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진입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운 좋게 처음에 전체 시장의 흐름이 저점을 형성할 때 들어가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을 낸 것에 대한 자신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종종 있고, 성공한 투자자들은 그런 흐름으로 투자를 지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는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과 열심히 노력을 해도 너무 비싼 시기에 진입을 하면 뭘 해도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지 않고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서 투자를 포기하거나 장기 투자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이거는 다우지수의 월봉 그래프인데, 지금 시장이 탐욕의 구간인지 아니면 공포의 구간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어떤 구간인지 큰 의미가 없어요. 원래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새로 증액하거나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서 진입하면은 좀 더 좋다는 거고, 최소한 이 월봉 중심선에서 근처에서 투자하면은 큰 손해 안 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3월은 정말 월봉으로 봤을 때 최저점까지 떨어진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 놓고 투자를 해도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투자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 어렵냐면 앞으로 올라갈지 행보할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의 시장 마켓 타이밍은 모든 투자자들한테 큰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방법과 종목을 고르는 능력, 그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고, 쉽게 표현하면 지난 3월에는 누가 투자해도 다 돈이 되고, 오히려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떨어진 구간까지 맞았기 때문에 새로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 수익률도 훨씬 좋고 자신감이 있었던 시절이라면, 지금 이후의 시장은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 시장의 마켓 타이밍의 장점이 없으므로 기존의 투자에 익숙한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훨씬 더 초보 투자자보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려운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3월 이후에 주식을 투자하셨다면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수익이 많이 나셨겠지만, 앞으로의 장은 공부도 많이 하고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좋은 타이밍에 매매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 제로금리를 유지할 때까지는 그 정도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시마다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할 예정인데, 그거는 저의 예측일 뿐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어요.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예측도 하지만 그 예측에 맞지 않거나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때 대응하는 영역도 중요한 거고, 투자는 예측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수익이 계속 날 수 있는 장이지만 좀 더 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자산 배분 투자를 수년간 하고 있고,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는 이 타이밍 때, 그러니까 애매한 구간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르려나, 이런 구간. 이럴 때는 자산 배분 투자의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자산 배분 투자 수익률이 2018년, 19년 때 좀 좋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최하로 떨어졌던 구간 있잖아요. 이땐 누가 봐도 마켓이 저점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자산배분 투자의 수익률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는 좀 더 여기에 알맞는 확실한 투자 방법이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애매한 구간일수록 자산배분 투자 수익률이 잘 나오고 확실한 구간일수록 좀 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반반이죠. 완전히 확실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산배분 투자의 수익률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산배분 투자라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거니까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